연력학 3의 8절 액체와 고체의 비열 및 내부 에너지, 엔탈피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체나 고체는 온도가 아주 많이 변하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 밀도가 일정합니다. 연력학 해석에서 대부분 이에 해당된다. 이렇게 밀도 또는 비체적이 일정할 때 우리는 비압축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incompressive, 잘 압축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즉 밀도나 비체적이 일정할 때 그때를 우리가 지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비압축성이라고 가정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이럴 때는 비내부 에너지는 주로 온도에 따라 변하며 온도만의 함수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즉 U라는 것은 T만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체나 액체의 경우 역시 정적 비열과 정압 비열의 차는 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거는 나중에 뒷부분에서 연력학 2 한참 뒤에 그때 또 증명도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됩니다. 즉 고체나 비압축성 유체 밀도가 일정할 때 그때는 C는 CP 또는 CV, 정적 비열, 정압 비열이 같고 그냥 비열 C라고 나타냅니다. 따라서 고체나 액체의 경우는 정적 비열이다, 정압 비열이다 하지 않고 그냥 비열이라고 합니다. 즉 C로 나타내고 이 C는 du, dt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CV의 정의는 라운드 U, 라운드 T, P인데 이 내부 에너지는 T만의 함수고 P 무관하고 CV 대 P고 떼고 C는 du, dt로 나타내고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U 자체가 앞에서도 했지만 내부 에너지는 비내부 에너지는 온도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온도에 미분하더라도 역시 온도의 함수가 되겠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C는 비열은 온도의 함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식 3에 C가 고체나 액체는 du, dt로 정의되기 때문에 du는 거꾸로 C, dt 이렇게 되니까 고체나 액체의 경우는 델타 U를 구하라 한다면 U2 빼기 U1은 이래서 적분하면 되겠죠. 온도의 함수로 주어지면 적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온도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 50도, 60도 이 정도 100도 이내 차이라든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 이 비열을 일정하다 또는 평균 비열을 사용해서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비열이 일정하다든지 C가 일정하다든지 또는 이 비열을 평균 비열이다. C는 C average를 C로 사용한다면 적분은 그냥 적분 바깥으로 빠져나오겠죠. C T2 빼기 T1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탈피 차이는 우리가 H의 정의식이 U 플러스 PV라는 것을 알죠. 따라서 미분하면 DH는 DU 플러스 PD 이 두 개를 미분하면 DV를 미분하고 P를 미분하고 V 이렇게 곱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고체 액체는 비압축성, 비체적이 변하지 않는다. dV가 0이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이 적고 없어지고 따라서 DH는 DU 플러스 VDP로 이 DU는 앞에서 구하는 것이고요. VDP로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걸 적분하면은 델타 H는 H2 빼기 H1은 C가 온도에 따라 변한다면 DU, 여기에 델타 U가 되겠죠. 델타 U에다가 VDP를 곱하면 되고 또는 여기에 C가 일정하다면 델타 U에다가 역시 V 델타 P를 곱하면 되겠죠. dP를 적분하면 델타 P가 돼. P2 빼기 P1 이런 식으로 엔탈피 차이는 내부 에너지 차이에다가 이 부분만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C9는 비열이 일정할 경우 또는 평균 비열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전부 델타 U와 델타 H를 구했지만 델타 U, 델타 H를 구한다면 M을 곱하면 되겠죠. M. 즉 여기다가 MC 다 MC 델타 T
하면 델타 U가 될 것이고 델타 H는 MC 델타 T 플러스 V 델타 P 이렇게 하면은 질량만 곱하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열이 1.4kg이고 온도가 80도의 물체 2kg, 이 물체가 80도씨입니다. 80도씨 물체가 20도씨 물에 4kg입니다. 4kg에 넣으면 담긴 물통에 잠근다. 물통의 질량은 물질량을 무시하고 잘 단열되어 있습니다. 한참 동안 두었을 때는 물체와 물의 온도는 동일하게 됩니다. 균일한 상태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때 온도가 80도고 20도니까 80도와 20도 사이에 평형을 이루어야 되겠죠. 담그기 전과 후에 물체 및 물의 전체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다. 이 말은 주위에 열 손실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부 에너지 각각 80도와 20도로 있을 때의 내부 에너지나 나중에 변하고 나서의 내부 에너지는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3장에서는 아직 연력학 1법칙을 배우지 않았지만 우리가 연력학 1법칙을 배우면 보다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일단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라고 이걸 이용해서 최종 온도를 구하라 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물체와 물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그럼 구해보라 하는 게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서 얘기했죠. 연력학 배우면 제대로 이해할 겁니다. 물체를 A라 그러고요. 물을 W라고 약자로 표시하면은 처음의 상태에서는 물체와 물의 내부 에너지 합을 1이고 나중 상태를 물과 그러면은 처음 상태나 나중 상태가 내부 에너지가 같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동일하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 식은 약간 변형하면 물체에 대해서 U1 빼기 U2 U1 여기로 가면 U1 빼기 U2 물에 대해서는 여기 이양되면 U2 빼기 U1W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는 델타 U죠. 델타 U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워서 알죠. MC 델타 T 하면 되죠. MC 델타 T인데 자, 지금 최종적인 온도는 TF 같다 그랬죠. 따라서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나요? M 물체의 비열의 델타 T라는 것은 TF 빼기 T2 빼기 T1 물체에 대해서가 되겠죠. 이쪽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MW CW MC 델타 T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TF 빼기 TF 빼기 T1의 물에 이렇게 되겠죠. 식을 따라서 이제 숫자를 대입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네. 최종 온도를 처음 온도 T1, TF 하면은 물체에 의해서 이렇게 이 식이 성립하겠죠. 이제 대입을 하면 됩니다. 질량 1.4 80 빼기 TF 여기는 4.2 TF 빼기 20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TF는 28.57도씨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즉 80도가 28.5도 요거는 20도 물의 온도는 28.5도 상승하고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문은 1번은 구하면 쉽죠. 물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물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라는 것은 MA 요거라는 것은 그대로 하면 TF 빼기 T1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44kJ이 되겠고요. 물의 내부 에너지 변화라는 것은 물의 온도가 올라갔죠.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해서 144kJ이 되겠죠. 즉 물체의 내부 에너지는 144kJ이 줄었고 물의 내부 에너지는 144kJ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체에서 물로 에너지가 144kJ를
줄만큼 이동했다는 얘기고, 이렇게 이동한 것은 여기 온도 차이에서 이동했으니까 요거는 열의 형태로 열이 물체 여기서 열로 144kJ이 전달한 것이 되겠습니다. 물체에서 물로 144kJ 온도 차이로 전달, 열의 형태로 전달되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3의 8절 액체와 고체의 비열 및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